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한정되고 귀한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모니터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서 또 오늘 아니면 제가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올려놓고 하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모니터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적금만 하면 가난해진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도 생각해 보지 않고 투자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아예 시도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 지식이 상당히 없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고 적금이 한다라는 것이 손해라는 거를 안다고 하면 누가 적금을 넣어놓겠어요. 근데 그 정도를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금을 들고 적금을 믿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하면 좀 솔직히 길어요. 그래서 적금만 들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서 적금만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 적금만 들게 되면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많은 분들이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익이라도 안 나는 것보단 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적금이라는 것이 이율이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는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2017, 18 뭐 이렇게 고금리 때는 적금으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산을. 그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매년 오르는 것보다도 적금 이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20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4차 산업의 시대를 키워드죠. 저성장, 저일자리, 저경기, 저금리 이 네 가지가 아주 키워드의 핵심.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모든 관점을 이 네 가지의 키워드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다 하나 더 포함을 한다고 하면 아주 역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정도의 스피드죠. 초스피드로 정보나 뭐 기준들, 원칙들, 축들, 어떤 경제축, 금융축, 뭐 산업의 축, 기술축, 뭐 이런 모든 축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새로운 게 나오면서 또 바로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면서 또 나오고 바로바로 그렇게 구형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이 4차 산업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적금 예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것들 펀드 채권들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떤 금융판이 어떤 구조와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민이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인지는 그 전에도 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 영상을 이어서 보기를 하면 좋겠고 오늘은 솔직히 주제를 좀 삼으려고 하는 건 국민연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투자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수익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세가 지긋하신데 연금만 믿고 이제 남편분 연금하고 내 연금하고 해서 한 500 정도 조금 더 나오면 우리 둘이 뭐 노인이 충분히 살지 않겠냐 이러고 아무런 대안을 또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큰 문제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나눠야 하는 문제예요.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회의 각
그 지도층들, 지식인들이 그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것만 던져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시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그 원인에 대한 것들, 구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믿고 안 믿고예요. 그냥.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시를 해주게 되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답 이상의 것을 찾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접근만 해서 왜 가난해지는지, 접근만 하면 그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이 키워드로 찾아도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블로그들, 제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개인 블로그보다는요, 조금은 공식적인 그런 자료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개인 블로거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참고하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쓴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분별하면서 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국민연금만 믿으면 노후는 제가 솔직히 거지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거지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지보다 더 심한 거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폭망하는 거죠, 솔직히. 그것만 믿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 내가 생각할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 노후가 완전히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고, 또 노후 때는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일어설 수 있고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하려고 해도 사회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스스로 노인으로 갈수록, 노후가 될수록 더 이렇게 전문직, 자기만의 전문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을 취미 삼아서, 소일거리 삼아서, 그걸로 비즈니스 삼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꼭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만에 하나를 준비하고 내 삶을 조금 더 보람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에 조금 더 삶의 질을, 그런 보람을,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원리를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영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듣고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싶은 분은 또 제 얘기를 듣고도 더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단계에 맞게끔 진행이 되시면 되고, 처음 듣고 이거 정말이야?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 처음 아신 분들은 꼭 이어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왜 국민연금 깡통 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거지 뭐 이런 거 해서 국민연금의 그 뭐라고 할까요? 허와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많은 정보를 더 전문가들이 하는 걸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결론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일할 때 연금을 부어 놓게 되면 내가 일 못할 때, 노후 때 만기가 정년이 되면 이렇게 매달 나눠서 받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부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익을 내서 받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셔요. 근데 솔직히 많이들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하고 경제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도 알아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내가 낸 돈을 쌓아놨다가 그 돈으로 불려서 내 노후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내가 이게 젊었을 때 부은 걸 갖고 그 윗 세대들에게 지금 연금을 타시는 분들에게 제가 내는 세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을 나이가 될 때는 내 후손들에게,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걸로 저에게 돈을 주는 거지, 제가 부어놓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아놓은 걸 그대로 모으고 불려서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면 고갈이 될 수가 없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3년도에도 된다, 60년도, 2060년에 된다, 70년에도 된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전문가가 지금 데이터 뽑은 것보다는 더 빠르게 올 거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만에 하나를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나의 노후나 나의 인생이나 내 후손들의 미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솔직히 투자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하세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한다곤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게 아니라 자기 마음만 뿌듯한 재테크일 뿐이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효과를, 효율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효율성이 높은 투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상적인 투자를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내가 아는 한도, 내가 아는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처음부터 갖고 출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석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따로 관리해드리고 고객님과 소통하기 원활하기 위해서 제 경쟁이나 금융들을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고, 좀 그분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디 하는 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공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영상들을 또 이렇게 보내드려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만 보내드리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보내드려요. 오해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제가 정보를 드려야 할 것은 제 도리이고, 그거를 듣고 해석하는 것은 고객님의 역량이고, 고객님의 뭐라고 할까요? 단계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단순히 보고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지 마시고, 의문이 되는 건 체크하셔서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만 하게 돼도 지금 노인들은 많아요. 그죠? 어르신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 때, 나 때까지, 저 때까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 후손들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인은 100명인데 젊은 사람은 50명밖에 안 나.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갈 때 이제 10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면 10명이 10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된 것처럼 그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주 또 좋겠지만은, 근데 그게 꼭 좋지도 않아요. 그지만 그 정도라도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면 좀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국민연금을 많이 모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또 투자한다라는 명분하에 또 대기업들에게 또 경영에 참여해서 좀 힘들게 어렵게 하고 관여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 케이스가 뭐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이 삼성을 어떻게 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했다고?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큰 그거를 안 할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하실까 봐, 그냥 듣고 지나가고 또 관심을 안 가지실까 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노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넉넉하지 않은 노후, 그래서 아주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죽지 못해서 연면하며 사는 노후. 너무 자식들도 힘들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도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직장도 막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또 기업들도 폐업하는 데도 많고 중소업체까지 다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의존할 수는 없고 그냥 나는 사회에서 누가 받아주지 않고 이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조금 넉넉하고 풍요롭고 평안하게 열심히 살아서 내 노후를 준비를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괴감,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한 내 삶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도 오실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 같이 위험하고 안 좋은 또 질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자꾸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서민이 정말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전문가들은 2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이 좀 있는 그 부자분들에게 경제적인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 타이밍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앞으로 주어졌다면 돈이 많아도 그 다음 20년에는 없다라는 기회 자체가 그런다라고 하면 소액을 갖고 계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2020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예. 그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이 길어지긴 하지만 정말 내년에 과연 정말 소액이라고 하는 게 1억 미만, 1억 이상, 2억 사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솔직히 1, 2억 갖다 땅 사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땅 대출을 끼고 사야 하는 입장들이인데 그 소액을 가진 분에게 단톡 필지에 요충지에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배로 힘든데 솔직히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람은 많이 느끼지만 또 그 마음을 몰라주시는 또 고객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하게 되는 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매물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죠. 솔직히 돈이 많은 분들은 내년에도 기회가 있어요. 오른다 해도 그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안전하게 넣어놔서 현금보다 물가 오르는 것보다는 더 손해보지 않게끔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막 이렇게 팍 올라가는 뭐 대박이 나는 이런 거를 원하는 것보다 부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변동이 없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올라도 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다고 느낄 때 그분들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갖고 있는 돈 플러스도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부자분들은.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이런 2억 미만대의 소액을 가진 분들한테 기회가 정말 내년에 정말 아주 기회를 만드는 정말 드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처음 투자해보고 또 그게다가 경제 개념도 없고 금융 경험도 없고 투자도 안 해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실 때 정말 많은 관점을 바꾸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야기는 알겠다라고는 하지만 거듭해서 자기의 생각 그래도 내 눈에 내 맘에 내가 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조금은 안타까워요. 이해는 해요. 정말 이해는 하죠. 하지만 이해하고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지실 10가지. 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국민 다수는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국민연금이 결코 우리 서민에게는 부를 막는 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그냥 IMF 때는 기업들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온 그런 타격이었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힘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업, 국가, 개인들까지 어디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시스템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죠. 아예 근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강제잖아요. 강제를 띈 국민연금이랍니다. 자율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금 내듯이 내야 한단 말이에요. 안 내게 되면 압류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내면서 연금을 해요. 근데 연금 수익률이 5%대가 안 돼요. 5%대가 연수익이 5%대가 안 되는데 내가 연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뭐 어떤 식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잖아요. 강제적이니까. 압류가 들어오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내고 그 돈을 현금으로 내가 쓸 수 있다고 하면 막말로 대출을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개 다양하게 쓰게 되면 그때 내가 노후 때에 만약에 이 국민연금이 없으면 각자가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를 준비를 했겠죠.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게 무엇일까 찾았겠지만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국가가 제시를 한 것 때문에 그것만 믿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낼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거나 그러니까 생활비를 쪼개서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에 대해서 그 돈의 가치, 시간이 바로 돈이 바로 가치, 가치가 바로 돈이 바로 시간.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할 때는 시간 대비 수익률을 따져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새만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거 시간 대비 매물에 대한 이 판단력이 쓰셔야 돼요. 내가 서울을 가는데 지금 이게 막차인지를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막차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막차면 이거라도 타고 일단 어디라도 이 차가 가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아침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갈아탈 건지. 막차인지 모르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벌벌 떨면서 저녁에 그냥 자버리는 거죠. 막차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리다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참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투자의 타이밍은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나올 때 나올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어떠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원칙이든 기준이든 생각이든 그런 게 있다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현장의 상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이 투자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걸 다 알죠. 살 때 살도 팔 때 팔면 돈 못 버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살 때 못 사고 늦게 사거나 빨리 사거나 해서 팔 때 못 팔고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은 너무 잘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언어로 말은 해요. 그러니까 글로 투자를 배운 분들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행동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 못하거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뭐 세무를 했든 회계를 했던 뭐 법무사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투자가고 초보자이면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 전문가들 해주는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나 짜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오죽하면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떡하냐면 투자도 처음이고 다 처음인데다가 여러분이 딱 새만금에 만났을 땐 지금 전쟁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난 전쟁터에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온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뭐 총을 쓰는 거랑 가르쳐주고는 쏘게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지금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막 난리인데 나는 이제 태어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못 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그냥 당기세요 하는데 안 당겼으니까 이게 혹시 잘못돼서 나한테 쏘이면 어때? 총을 이렇게 잡아주고 당기세요 하면 앞으로 쏘아지는 건데 나한테 쏴지면 어떡해? 이럴까봐 총도 못 쏘고 저도 못 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저를 지키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예를 든다고 하면 전쟁으로 비교를 하면 지킬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도 그 상황은 또 이해가 돼요. 날 언제 봤다고 총 준다고 이거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이제 오늘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그 얘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솔직히 제가 한 이틀 지금 계속 전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상담들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하는데 모니터가 이렇게 안 맞춰줘서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빛을 냈을 연금을 내기 때문에 이 서민들에게는 절대 이게 효율적이지 않는 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여기도 나오는 게 가계부채가 천조인데 국민 납부를 빚을 내서 납부를 강제적으로 시킨다라는 게 맞냐 이거죠.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대출도 연장을 시켜주는 것처럼 이것도 연장을 시켜줘야 돼요. 국민연금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거 내가 쌓아놓은 돈을 주는 거면 연장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대출 이자 갚는 거를 1년, 5년 연장해 주는 것처럼 연금이 그런 원리로 돼 있다고 하면 연장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연장을 못 해주냐? 지금 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줄 사람이 거쳐지지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난국에 지금 우리가 복지자금을 받아 쓰면서 국민연금을 또 빚을 내서 주고 말이 안 맞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아주 비효율적이다, 지금. 가난할수록 더 힘들다 이거예요. 왜 이게 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연금이. 좀 이해가 가시죠? 자, 두 번째는요.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저소득자는 더 크고 연금은 서민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제가 이게 지금 포함돼서 얘기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서 10년, 20년, 30년 후에 받을 것을 지금 넣는 게 아니라 내가 1년씩 모아서 적금을 하는 걸로 뭔가 이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연금에다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만약에 연금을 빚을 내서가 아니라 그냥 낼 수 있을 때 내서 모아서 예를 들면 주택 연금 같이 그렇게 좀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이 부자 되는 거, 종잣돈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막는다라는 거죠. 안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영세업자들이 연 20% 이상 이자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용불량자나 회복자나 신용 등급자 낮은 사람들, 생활 비관
자살자들까지 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도 깎아주고 있는 판에 연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책이.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안 해주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알아야만이 그거를 얘네들이 시정하는 거지. 국민들이 모르면요, 소수가 알아서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소수가 깨우쳐 가고 세상은 소수가 바꾸지만 결론은 소수가 연합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관심을 가지시라. 이게 여러분만이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과 손자, 손녀, 자손들에게 아주 불필요한, 불공평한, 아니면 어느 지득권층 그 국민연금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에게 아주 무기가 되고 잘못하면 사회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많아요. 그들의 우리 국민의 연금을 강제적으로 걷어서 그 파워를 갖고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고 자본이 없을 때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나 또 이제 은행 같은 이런 데에 파워 행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노 얘기했죠. 오노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식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제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 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연금 보면은 선생님들 연금 있고 또 군인들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연금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많이 나뉘어 있는데요. 대부분 힘들게 고생하고 사는 서민들은 그 받기 전에 죽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거의 3분의 1이래요. 거의 3분의 1이 힘들게 어렵게 내는데 이제 삶이 고달프니까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육체도 많이 쓰고 좀 규칙적인 먹고 규칙적으로 삶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서민들의 삶이 막 원잡만 하고 쉬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뛰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IMF 때 보면 우리 가장님들 중에서 대리운전 안 하고 투잡 안 하고 쓰리잡 안 하신 분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돈을 내고 그 돈은 부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그들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을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죽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유족들에게 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나오는 정도? 그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불합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연금이 줄어들겠구나. 이 IMF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자금을 많이 쓰는데 경기는 좋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연쇄부도에 이거 생각보다 안 되겠는데 이 판단이 빨리 들어야 돼. 그래서 연금같이 한 달에 못해도 300에서 500 정도 선을 나올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그 노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2020년도예요. 소위가 가지고 제가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한 달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요. 아니요, 하루 때문에, 아니 1시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새만금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차후에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는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가 상승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게 낫지 10년 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그래서 내가 지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먹지도 않고 뭣도 못하고 힘들게 없는 돈 내서 정말 이자 빚내서 냈는데 강제니까
냈는데 죽어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 전에 건강 때문에 받는다 해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오늘 1억을 갖고 있는 그리고 1억을 활용하는 그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부자들을 위한 거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은 이래저래 그냥 정말 어떤 부를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마저 뺏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10만 원은 10년 후 15만 원, 이자는 4% 가정. 만 원과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돈의 가치가 과거 10년 후의 가치보다 5분의 1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라고 여기선 얘기가 나오고요. 자, 5번째 보시게 되면 연진적으로 보험료가 걷고 쌓아둔 기금 혜택을 주로 부자들이 본다. 이 내용이 아까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운명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채운 조금 부자들이 또 다 받는 거죠. 참 애석한 일이죠. 자, 6번째는 국민연금의 본질은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얘기한 것지만 금융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다단계인 거죠. 위에 있는 사람 있고 아래에 있는 새 계속 신규가 돈을 내줘야만이 유지가 돼요. 피라미드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노인들은 많은데 갈수록 많은데 젊은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규로 가입이 되지 않으면 위에 사람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다.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국민연금 같다고 수익을 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려고는 무지 노력은 한다고는 하지만요. 자, 5%대도 안 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러니까 돈의 가치 정도만 유지하는 거지 수익까지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도요. 우리 국민의 그 빚을 갖다가 내게끔 강제적으로 해놓고 수익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이라도 잘 내서 이 신생아들이 이렇게 신규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수익으로 해갖고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다들 쉬쉬쉬쉬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임기 내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7번째는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적 활동 인구 중 반접이고 근로자 계층은 근로자 계층을 중심적으로 부담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일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납부자 외 직장인들이 그 납부자의 반절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거기서 15세에서 또 경제 인구가 가능한 건 25만. 죄송합니다. 2,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문제이고요. 자, 8번째는 국민연금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판다. 아까 얘기한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명분은 뭐냐면 사회 보험으로 노후위험과 전 국민의 분산해서 보험으로 해서 저축 상품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 원리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축으로 알고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국인 만큼 연장을 해야지. 지금 빚을 내서 연금을 강제적으로 거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복지 자금을 줄 정도인데 전 국민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이 알면 얼마든지 명분을 갖고 얘기를 하고 이참에 대출들도 그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좋은 게 뭐냐면
건강하고 좋고 오래 사시는 분을 위한 거죠. 정말 열심히 막 투잡 수리잡 한 사람들은 또 일찍 돌아가시니까 잘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자, 9번은요.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국민 총생산 대비 세계